이런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도 되어 있어요. 그럼 계엄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계엄 자체는요, 나쁜 게 적어도 아니란 말이죠. 헌법에서 대통령은 이런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엄 선포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인, 언론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45년 전에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군인이 총을 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은 계엄이 나쁘다 좋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를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러려면요, 헌법이 말하는 요건과 절차와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그 계엄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국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엄은요, 제일 먼저 이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4.3 반란을 진압하라고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게 출동명을 내렸는데 군인들이 반기를 들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래서 그 군인들이 여수시를 점령하고 순천시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런 사태를 나라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군인 반란을 했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호 비상계엄은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동된 것이 비상계엄인 것입니다. 매우 적법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비상계엄을 내가 설명할 팁은 없지만 건너서 보면 6.25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일약을 보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선포할 수 있느냐? 시작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논리에 맞지 않게, 이치에 맞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제가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자 뜻입니다. 누가 선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 두 번째로 언제 할 수 있느냐? 언제?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지금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지요.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이 전쟁 중도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 누가 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 100명을 만나면 50명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 20명은 모른다고 할 것이고 30명은 그럴 수 있다. 이런 견해가 갈라지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금이 전시인지 사변인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헌법은 누구에게 판단권을 줬습니까?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보세요. 조항을 올려보면 저 5항이에요. 5항.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 헌법은요, 계엄 선포는 누가 하느냐?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헌법은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제 방법을 헌법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항에 나오잖아요.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국회가 190명이 모여가지고 해제를 요구했어요. 의견했죠? 대통령은 바로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이 해석에 무리가 있습니까? 해제 요구 있어서 해제했어요. 얼마 전에 뭐 부장판사가 이 조문을 계속 읽어보더니만 전혀 이번에 비상계엄 문제가 하자가 없다라고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어요. 법원 게시망에다 올렸단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논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1항으로 여기서 실제 줄 보면 병력으로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인데 지금의 경찰력 가지고서는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요? 군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에요. 그게 계엄의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판단도 누가 하느냐? 대통령에게만 하도록 헌법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로서 판단을 해본 거예요. 지금은 야당이 이러이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고 이대로 국정 마비 상태를 대통령으로서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병력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행한 계엄인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걸 더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위헌입니까 이게? 그렇죠? 2항이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한다. 2항을 보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헌법은 계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의 그 범위를 넘어난단 말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특별히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경비계엄은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즉 대통령이 계엄의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택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택해서 선포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고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헌법은 되어 있죠. 헌법학자들은 이 경우에 과거에 판례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뭐겠는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다고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비계엄 때는 못합니다. 주제가 뭡니까? 비상계엄이라 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고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언론 출판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는 뭔가 하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죄가 가능하다. 이건 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비상계를 선포된 경우에 영장 제도 문제도 다루지 못했고 검열 문제도 아직 시작을 못하다가 해제 요구를 하니까 그만두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가 뭐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떤 조치일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헌법은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으로 봐야 옳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정부는 감사원이 포함된 정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헌재와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헌법상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헌재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감사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어디에 속하느냐? 중앙선관위는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관위의 사무는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그리고 그다 외우실 필요 없지만 중앙선관위는 정당 사무를 해요. 그 다음에 선거 사무를 해요. 국민투표 사무 3가지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국민투표 사무는 하나만 하죠. 국민투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놀고 있는 거예요. 정당 사무 별거 아닙니다. 정당 사무와 선거 사무를 맡는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급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하고 법을 집행한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행위인가요? 아니죠? 이런 행위가 법을 판단하는 법원과 성격이 같나요? 안 같죠? 정당 사무나 선거 사무는 뭐와 같으냐? 행정부 업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따서 선관위는요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사무와 정당 사무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의 실질적인 업무는요, 법원에 속할까요? 정부에 속할까요? 당연히 정부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란 말을 우리가 정부나 법원 권한이라는 말을 썼을 때 대통령은 정부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돼서 300명의 계엄군이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지만 그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3항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온 거예요. 서버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무슨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권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 얘기만 나오면 관련자 군인들을 다 장성들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란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서 앞에 세 분 집중해주세요.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이 있어요. 폭동이. 이번 사태 때는 폭동이 없었거든요. 폭동은 100명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이신 분들이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폭동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내란죄를 성립하기 위한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방 전체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줄 만한 대규모의 성격을 지녀야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 충주시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만한 대규모의 폭력 행사가 있지 않으면
폭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 선포는요,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내란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사진을 찍는 뭐 등등의 행위는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적법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맞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법원에 고난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책에다 뭘 썼냐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법률적 차원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네. 법률상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중앙선관위가 지가 헌법상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헌재란 말이죠. 중앙선관위란 말이죠. 이와 같은 중앙선관위를요, 실질적인 정부 업무에 불과한 이것을 헌법 기관의 두 나라가 전 세계에 4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열거하겠습니다. 인도, 필리핀, 에콰도르, 대한민국. 여러분도 바로 아이들 이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인도, 필리핀, 에콰도르가 대한민국과 비교해봤을 때 그 세 나라의 제자를 우리가 함께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미 제 헌법책에다가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격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사항을 보면요,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 안 한 것 같아요.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반에 계엄 선포를 한다라고 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익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과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국회로 오라라고 서로 다 설명을 했어요. 뭐를 의미하느냐? 통보는 정식적으로 안 했지만 실제는 모든 국민들도 다 알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다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통보 정도를 하지 않은 이 위헌성을 가지고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네. 또 이런 하자는 이미 다 모든 단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가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하자는 치유됐다고 봐도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5항을 보면요. 그 다음에 89조 중에 89조 5. 헌법 89조 5요. 요 큰 제목을 보시면 그 위에 올라간 제목부터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헌법은 되어 있어요. 89조에 5호를 보겠습니다. 5호. 대통령의 긴급 명령 중 나가다가 계엄과 그 해제. 이게 무슨 말인가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 해제를 했으니까 선포된 계엄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경유해야 된다라고 헌법은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법을 잘 알고 있는 임 대통령이, 법을 잘 준수하는 임 대통령은 근본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다 경유했습니다. 네. 해제 전에도 다 준수했어요. 네. 그렇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다 적법하게 따라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시 돌아가면 77조 5항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한 이 비상계엄은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위헌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통령이 행한 이 비상경은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입니다. 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폭동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예컨대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함에 있어서 예컨대 육군 투스타가 몰래 작전을 세워가지고 계엄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현직에 있는데 대통령님을 다시 또 찬탈한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호 장관이 또 뒤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북한의 진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계엄이 선포되니까 이건 대통령이 내란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이 내란의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결연에 일어나서 이 잘못을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정하는 방법은요 지금 별도로 존재하진 않아요. 검찰과 경찰이 예컨대 또 언론이 또 지식인도 침묵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침묵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내린 이 비상계엄이 마치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것으로 폄하되고 있단 말이죠.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대통령은 뭐 체포하라 뭐하라 떠들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피투성이 그 자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공수처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언론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이 전당훈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인파가 모이게 된 것이고